밤섬의 적단이라는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. 네, 예.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어서 네. 안 만드나 이렇게 이제 완전 잊고 있었던 것 네.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다 그 전 사이에 이제 논픽션 다이어리가 나왔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고 포기하셨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작년이었나요? 올해 초였나요? 네, 로테르담. 예, 네. 예, 작년 말이었. 네, 후원 시사 예, 말씀하시는 예,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때 보고 이 영화를 계속 만들고 계셨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었는데, 그러니까 좀 이 영화가 말하자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논픽션 다이어리를 이제 장편 연출작 첫 작품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기획은 이 영화가 먼저 됐었다는 거. 그렇다면은 어떤 미술 하시다가 다른 작업하다가 장편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은 논픽션 다이어리보다는 어쩌면 이 내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반섬 해적단이었던 거거든요. 라고 네.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그게 조금 애매한데 사실은 이제 기획은 논픽션이 먼저 했었는데요. 근데 이제 제작 자체는 좀 어려웠었어요. 그러니까 투자나 펀딩, 뭐 소재 자체가 지존파였기 때문에. 네, 그래서 약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인물 다큐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, 제가 별로 인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가 인물 다큐 찍으면 어떨까 좀 궁금했는데, 사실 그렇게 따지면 기획은 논픽션이 먼저 했고 제작이 들어간 건 이 영화가 맞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조금 종종 아는 감독들이나 친한 사람들한테 첫 장편 2번 만든 기분이라고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밤섬 해적단 뭐 어디가 가장 끌렸고, 사실 어찌 보면은 감독님과 이 밤섬 해적단의 나이 연배가 어떤가요? 일단 나이 차이는 정근이가 30이고요. 그러니까 다 24일 때 6년 걸렸으니까 24일 때 정근이 24일 때 지금 30 됐고, 제가 지금 37인데 근데 좀 인생 망했다고 느껴지는 게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똑같이 같이 멍청이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나이 차이를 많이 느끼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랄까 그 나이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없었고, 그런 것에서 좀 많이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. 밤섬 해적단이라는 이 어떤 밴드 이 듀오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동질감 같은 게 분명히 감독님한테도 있었던 거라고 보고, 네네네. 그들 때문에 멍청이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어떤 공감하는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예,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미술을 전공했고 이제 미술 작가로서도 커리어를 좀 쌓아가고 있는 시기였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꽤 성공적인 커리어를 졸업하고 나서 쌓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, 근데 뭔가 그런 어떤 사회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계단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거 하나 끝내면 다음에 뭐 여기 가야 되고, 그래서 뭐 취직을 하면 이렇게 갔다가 또 경력직 때문에 대기업 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,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항상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강요하는 부분이 있는데, 근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저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을 때 밤섬 해적단을 좀 만난 것 같고, 근데 이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면서 드는 생각은 조금 다르게 살아도 그냥 좀 괜찮겠다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꼭 어떤 좀 다르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열어준 측면이 있죠. 그 부분은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러니까 이 친구들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들 만나서 많이 배운 건 있습니다. 네, 짧게 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, 그러니까 오히려 영화에서 뭐 그런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용만이한테 뭐 이렇게 뉴욕 카페 들어와서 막 다 부셔지고 그러니까 화도 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되게 막막한데, 근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화나는 거를 표출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친구들은 그 순간에 굉장히 냉정한 거죠. 당연히 들어오면 부실 거 알았기 때문에 그냥 화 안 나고 알고 있었으니까,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시 고쳐서 공연하면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좀 냉철함?
뭔가 이런 자존감이 높을까?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되게 그러니까 좀 재밌었던 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성건이나 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가 뭐 멍청하니까 괜찮다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그렇지 뭐 하는데 이제 사람들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다. 그러니까 또 하면 된다.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그 멍청이란 말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금기시된 말인데 젊은 세대들한테 근데 이 친구들은 되게 이걸 되게 긍정이나 낙관적으로 쓰고 있고 오히려 그런 말도 유의하고 갖고 놀 수 있구나라는 걸 조금 알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자꾸만 그 나이 이런 걸 좀 꼰대스럽게 좀 여쭤봤던 것은 사실은 80년대생이라고 이제 볼 수 네.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확연하게 이렇게 느껴졌던 게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70년대생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되는 그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저희 한 10여 년 전에 70년대 산 출신, 그러니까 70년대에 태어난 감독들의 어떤 그런 세대 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어떤 그 시기를 통과한 감독들의 어떤 집단적인 의식 또는 무의식이 영화에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 세대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 그리고 이 밤섬의 적단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영화나 어떤 예술 작품 통해서 어떤 80년대생 감독들 예술인들의 어떤 그런 자기 세대 의식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것도 좀 집단적인 어떤 의식들이 좀 보인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서 제가 좀 이제 그런 것도 여쭤봤던 거예요. 근데 그 부분에서 저도 조금补充해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저는 사실은 81년도에 태어나서 8살 때 팔파올림픽을 갔어요. 그러니까 그 굴렁쇠 소년이 8살이었거든요. 지금 90년대생들은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 당시 때는 그게 평화의 상징 같은 거였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제가 20대가 딱 되고 나니까 갑자기 88만 원 세대로 제가 호칭을 부여받았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억울했던 측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세대론이라는 건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그 세대가 그게 뭐 촛불시든 뭐든 간에 무언가를 공유하고 이뤄낸 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호명하는 건데 제가 20대가 됐더니 갑자기 무슨 그 비정규직 시급으로 이렇게 이름돼서 갑자기 저한테 너희는 어떤 세대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제 아예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. 이게 88년 근데 제가 딱 그 마지막 그 틈에 있는 나이대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 주변은 오히려 그러니까 제 또래 있는 애들은 아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로 가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양극단밖에 없고 이 집단화가 잘 안 되고 좀 다 점으로만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이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고한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미덕이 있는 거죠. 이거를 뭐 되게 투박하게 공동체라든지 이런 말을 붙이고 싶진 않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특수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었고 근데 그게 또 전통적인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같은 방식도 아니고 굉장히 즐겁고 유의적으로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되게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아나키한 그런 태도였던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찰과 호기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이제 좀 선생님 말씀처럼 약간 이게 세대적인 어떤 측면으로 좀 보여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그 강정 이야기 이제 좀 나오면서 사실 그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내셔널가 노래가 이제 네네네. 피아노 네. 멜로디로 나오잖아요. 근데 그 들어가는 이렇게 약간 좀 멜로디 방식이 사실은 이렇게 80년대 어찌 보면 80년대 상징하는 노래가 인터내셔널가라고도 할 수 네, 있을 운동권 거고 노래 중에 대표적인 대표적이죠. 노래인데 그걸 이렇게 멜로디화하는 방식에서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뭐 북은 똥이요 남은 오줌이다라고 네.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약간의 그 조롱이 네.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확실히 제가 살았던 80년대적인 것과는 다른 어떤 이제 그런 감성들이구나.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재밌는 건 저는 인터내셔널 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저게 이제 강정마을 그 씬에서 그렇게 밤길 씬에서 나온 노래가 똥이라는 노래인데 그냥 애들이 앨범 트랙이 하나 남아가지고 그냥 뭐 할까 하다가 막 이렇게 짜집기 하고 막 이상한 소리 지르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버려진 피아노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고장난 피아노였거든요. 그래서 성건이가 그 피아노가 있으니까 그냥 인터내셔널 가를 그냥 이렇게
그러니까 친구고 그거를 마지막에 넣은 건데, 근데 제가 사실은 그게 강정마을 표지 그렇게 깃발들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아 이걸 인터내셔널 가니까 여기다 붙이면 어울리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인터내셔널 가나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게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여기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넣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전 동의하고 그게 의미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영화 의미가 더 많이 발생되는 거는 저도 좀 되게 재밌는데 제가 어떤 그 부분에서 그런 의도를 인터내셔널 가니까 여기다 붙여야 되라고 이렇게 의도하고 붙인 건 아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그런 태도들이 약간 밤섬하고 저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이거 넣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거였던 거죠. 네, 뭐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